공무원들한테 제일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직권남용죄입니다. 공무원이 이 범죄는 진짜 억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범죄, 이 범죄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누구나 관계없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할 의무가 없었는데 하게 한다 할지, 아니면 어느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거야. 됐지? 지금 조국이가 이거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조국 있죠? 조국. 옛날 법무부 장관이.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과거에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민정수석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뭐 검찰, 경찰, 막 이 모든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직원이, 예? 조국 씨 밑에 있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민정수석실 직원이 울산에서 이제 뭐냐면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 누구냐면 누구더라? 어마어마 중요한 경찰에 있어서 아주 최고 경찰을 대변한 사람인데 지금 국회의원 합니다. 엊그제 대전 경찰청장 하다가 황운하 이 사람이 울산 경찰청장을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울산 시장이 현 시장이 이제 다시 재선 나오고 또 민주당에서 또 후보가 하나 나왔었다고. 근데 선거 한번 얼마 안 놔두고 울산 경찰서에서 현 시장,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 당이겠지. 당시에 무슨 당이 됐든 지금 국민의 짐이란 당인데 그 당 후보의 동생의 사무실을 이제 울산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야. 범죄미로. 선거 하루인가 이틀인가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는 거야. 불법으로. 알겠지? 그리고 이제 황운하 씨는 안 했다. 나는 정당한 수사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검찰에서는 뭐 한다? 황운하를 조사를 한 거야. 네가 개입했다는 검찰에서는. 그래서 검찰하고 황운하 씨하고 싸움 붙었잖아요. 황운하 지금 검찰이 공소제기 해놨어요. 직권남용죄로. 응? 황운하 씨가 지금 뭐다? 직권을 남용해서, 경찰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응? 의범률을 시켰다는 거야. 가서 경찰이 그거 뒤져! 이렇게 했다는 거고. 아니다! 나는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다. 이런 거고. 재판 도중에 있어, 지금.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했는데, 이건 다른 사건이구나. 조국은. 부산에 있었을 일이구나, 이거는. 부산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부시장 하나가, 이제 그 사람도 민정수석인가 봐. 그 사람이 내가 부시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권을 챙겼는가 봐. 이 사람이. 그 사람 당연히 구속이 됐겠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내려가서 했는데,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야, 이제 그만 됐어. 이렇게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 자신이 부시장의 그거를 이제 조사할 권한이 있잖아. 이걸 조국이가 방해했다는 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조국은 나는 정당한 권한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 남용이라는 게 참, 남용이 뭐를 아니다고 저번에 배임죄 할 때 불법은 아니야. 남용이라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다? 형식적 불법은 아닌데 실질적 뭐다? 이게 불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애매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용이란 말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친권 남용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어. 부모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친권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할 권한이 있어. 근데 그것이 권한이 넘었으면 뭐라 그래? 그 권한 남용이라 그래. 그러면 그게 넘어섰냐? 참 애매해.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범죄. 이 범죄는 누구 입맛에 따라, 판사 입맛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우나나 조국치고 난 남용이 아니라는 거고, 검사 쪽은 보는 시각이에요. 남용이라는 거고, 판단은 누가 해? 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법관이 뭐라고 재판을 때리든 상대방 쪽에서는 이 재판에 뭐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남용이라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희생타로 날아가 버린 범죄가 뭐다? 바로 이 남용이라는 범죄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경찰서장이야. 서장인데 직원에게 이제 뭔가 지시를 할 거 아니야. 지시를 했다고. 그게 말썽나면 잘못하면 뭐가 돼? 직권 남용죄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게 뭐다? 적법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실질입니다. 실질. 남용이라는 게. 됐죠?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직권남용죄입니다. 자, 직권남용이란 이론적으로 간단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행사의 가탁이라는 게 나는 이건 직권행사야 핑계를 댄다는 거야. 핑계를 대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형식 같은 간단합니다. 절차를 위반했나 보면 됩니다. 실질입니다. 형식적 절차는 완전 적법입니다. 이거는 말하고, 그 직무권한은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입니다. 나는 1번, 2번 있잖아요. 1, 2번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1, 2번이. 이게 나는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따 쳐보세요. 변양균과 뭔데 여자 이름이 신아란가 신애란가 됩니다. 하여튼 이 노무현 때 이 변양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정책실장입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정치하면 대한민국 실제로 움직인 사람인데, 사람이. 모든 머리 쓰는 거를.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사람은 유부남이고, 자신의 이제 숨겨놓은 애인이 하나 있어요. 신정아 겁니다. 신정아. 이 여자. 불륜 관계야. 이 여자는 이제, 그 미술의 화랑 있잖아. 근데 이제 그림 전시 이런 건가 봐. 큐리어티인가 뭐 이런가 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변양균이가 대한민국 재벌들 있잖아. 재벌들 이제 그 홍보 담당관을 모아놓고, 여기 신 누구누가 하는데 좀 지원 좀 해주고 그러시지? 딱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지? 그 재벌에서는, 그룹에서는, 그 정책서 이렇게 말하는데, 갔다가 몽땅 갖다 지원했겠지. 막 몇 억씩 갔다가. 요것이 이제 말썽이 터진 겁니다. 직권남용죄냐는 겁니다. 결론은 무죄를 해놓고 들어갑시다. 결론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나옵니다. 왜 무죄인가 첫째 하나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이 변양균 씨가, 야, 요 문화예술지, 그림에 좀 기부 좀 해라. 이게 국가 정책과는 관계없지 않냐는 겁니다. 국가 정책과는. 응?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것은 국가 어떤 정책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 조율하는 사람이지, 개인이 하는 미술 화랑까지의 정권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가 아니다? 요게 우선 직무와 관련 없고 단순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뭐한다? 부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다?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왜 아니냐 했더니, 직권남용은 설사 이거를 직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남용죄가 되려면 의무 없는 일 시키게 해야 되는데, 이 의무는 법적 의무를, 법에서 해야 될 의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어디 후원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재량인 것이지 뭐가 아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물론 심리적 억압은 느끼겠지. 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가 아니다?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판례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변양균과 신정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는 이제 구체적인 걸 해놓은 거예요. 대통령 정책실장이 뭐 기업자들에게 메시안할 때 쭉 나왔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나온 판례입니다. 결론은 무죄를 해놓고, 무죄를 해놓아요. 먼저. 이 경우 무죄다. 자기 애인이 하는 것에다가 해주는 건 무죄다. 해놓고 이제 왜 무죄가 되지? 해놓고 들어가라고. 이건 무죄인가 유죄인가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첫째? 자신의 직무 권한하고 관계없다는 거. 대통령 정책실장하고 개인 화랑의 미술 전시하고는 국가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이 의무 없는 일이란 의무란 무슨 의무다? 법적 의무라는 거야. 기업이 어디에 후원하고 안 하고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뭐다? 재량이라는 거. 물론 심리적 억압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써 무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나는 오히려 두 번째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남용이라는 말은 형식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 불법이어야 돼. 뭐야? 불법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뭐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뭐한다? 적법이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불법이면 이건 남용이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법적 절차를 겉으로 위반하고 있자는 남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불법인 것이지. 별다른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도 해놓고 들어갑시다. 과거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거니까. 대검 공안부장이면 어마어마한 지검장급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고, 과거 김대중 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가면, 연초 제조창이 있을 겁니다. 담배 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2번 있잖아요. 1, 2번인데, 2번을 먼저 하고요.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이제 얘들이 조폐공사 통폐합을 하니까 부정을 하니까 막 데모를 할 거 아니야.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안부장이 대전구 후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술 한잔하면 낮에 만났고요. 먼저, 노조들 해서 내가 무조건 하면은 걔네들이 뭘 할 것이다? 파업을 할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치고 들어간다.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공안부장이 이렇게 시켰다는 거야, 일을. 그러면 이건 남용죄가 될 수가 없죠. 왜? 대검 공안부장이 노조 파업을 부추겨가지고 해놓고 진압이라는 건 불법이잖아. 이건
공안부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자기 권한을 벗어난 거잖아. 불법이지? 이건 남용죄가 아니고 노조 관여죄라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직은요, 그 2번보다는 1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1번은 혹시 박종철 아세요? 고문치사 사건? 그에 관련 사건입니다. 이제 박종철이가 고문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자 치안본부장입니다. 치안본부장이 엄청 높죠. 김 부장이 이제 그 부검한 사람에게 야, 왜 죽었다는 메모 하나 고문했다 죽었다고는 하면 안 되지.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작성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장은 이제 뭡니까? 국가수 C 과장은 이거 고문해 죽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아저씨야 그렇게 쓰지 말고 거짓말 안 써봐 이렇게 했다고요. 요걸 터진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처벌됐는데 이 경우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냐가 문제입니다. 자, 치안본부장이 할 수는 있어요. 국가수는 치안본부장 밑에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치안본부장이 옛날 같으면 뭐야? 지금 같으면 경찰청장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잖아. 자기 밑에 있는 거니까. 문제는 시킨 게 불법이야, 적법이야, 지금. 거짓말로 메모지를 만들게 했잖아, 허위로. 이거는 절차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뭐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는 아니에요, 이게. 왜? 지시 자체가 뭐다? 불법이잖아요. 직권남용죄는 겉으로 내게 뭐가 돼야 돼? 절차상으로는 적법해야 됩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뭐지? 불법이잖아요. 아까 대검 공안부장이 조폐공사기야 노조원들 이렇게 해서 불법을 누가 봐도 이거는 뭐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직권남용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절차적으로는 완전 뭘 해야 돼? 적법합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절차적으로 불법이면 직권남용죄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우리가 그러잖아. 실질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실질이라는 게. 요거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지금 조국 씨나 황운하 씨가 재판받는데 뭐가 중요해? 여론이 중요하겠죠. 판사도 여론에 지그들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데 영향 무지하게 받습니다. 판사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판사 얘도 지금 열심히 마다 인터넷 댓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이게.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직권남용이 되려면 첫째 뭐가 하다? 자기의 직권 범위 내는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 직권 낸 걸 분명 알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가 어렵다? 남용이 어려워요. 남용은 이따 우리가 기적으로 할 것은 형식적으로 뭐 해야 된다? 적법. 형식적으로 불법은 남용이 아니다 해서 관련된 판례 아까 본부장이 가짜 메모지 작성이라는 거. 대검 공안부장이 뭐다? 조폐공 사장 보고 야 대본 붙이게 우리가 체크게 다 불법이죠? 이런 건 남용이 아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직무 권한입니다. 여기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그 사람이 직무인가 아닌가는 일반적 권한은 법령상 근거뿐만 아니라 법 제도의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하면 된다. 이런 거고요. 기수는요. 이 범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권리 행사가 방해가 된다 할지 의무 업무를 해야만 직권남용 되는 겁니다. 지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래서 의무 업무를 했다 할지 권리가 방해가 돼야 된다는 거. 지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검찰 고위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야 내사 그만해 라고 했다고. 종결 이렇게 한 거. 근데 얘가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했다는 거겠죠. 그럼 판례가 있다는 거고. 2번입니다. 2번은 직권남용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뭣도 있어? 사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승진이야. 다 어디든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어디든 사기업도 있고 다 있는데 순수 시험으로 해서 승진되는 데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경찰도 한 100%라고 한 70, 60%까지가 순수 시험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다? 좋게 말하면 근무평가. 좋게 말하면 근무평가, 나쁘게 말하면 뭐야? 줄이지 뭐 별거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시험 성적보다는 뭘 우선해? 근무평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 근무평가처럼 애매한 게 없지. 그렇잖아. 그래서 경찰은 워낙 떼거리가 많으니까 이걸 근무평가로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경감까지는 뭐로 가는 거야? 그거로 가는 거예요. 시험 성적. 그러니까 어차피 근무평가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결론적으로 운이야, 운. 내가 잡은 줄이 썩은 줄인가 좋은 줄인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리고 줄을 잘 잡으려면 또 뭣도 잘해야 돼? 잘 비비도 해야 되는데 성질적으로 못한 사람도 있잖아.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일만 갈랜다 했어? 갈 수 있는 직종이 대한민국에 뭐밖에 없다? 경찰밖에 없어요. 군대도 줄이 좀 강해요. 근무평가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경감까지는 가는 거예요. 경감만 해도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운 좋으면 뭐 돼? 경정도 되고 총정도 될 수 있겠지. 그래서 형법은 끝끝내 봐요. 형법은 경감까지 꾸준히 들어갑니다. 형법은 들어가고 소송법은 경위부터는 주관식이에요. 경위부터는. 그러니까 형법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 계통에 들어왔으면 죽는 날까지 뭘 잡아놔야 돼? 형법을 잡아놔야 되는데 지금부터 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왜? 나중에 누구하고 붙어야 돼? 경대생하고 붙어야 돼. 경감부터. 경감은 경대생하고 붙습니다. 걔도 시험 봐야 돼. 경감시험. 경대생들도. 걔들하고 붙어야 돼. 걔들하고. 근데 약간 좀 억울한 게 걔들은 나이가 어려. 여러분이 경위쯤 닿으면 30 넘어. 그렇잖아요. 경위쯤 넘어. 걔들은 아직도 20대 팔팔하잖아. 아직도 기억에 남은 게 많지. 공부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은 가물가물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있잖아. 항상 학교 가면은 일단 머릿속에 딱 뇌를 박아. 경감까지 박아놓고 장기 계획을 짜서 계속, 걔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시간이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잖아. 그리고 형법 공부는 우선 법 공부는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서가 하나 있고 문제집이 하나 있어요. 두 개면 딱 끝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 프린트는 그러니까 영원히 갖고 다녀라고. 프린트는 판례가 바꾸면 바꿔치기만 하면 돼. 여기 기본으로 해놓고 문제집은 좀 두꺼운 게 좋아. 응? 이것보다는 이제 경감할 때, 왜냐면 40문제가 나오니까 별너무게 다 나와. 무슨 범죄가 됐든. 그러면 좀 두꺼운 거 하나 사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야. 계속 보면서. 여러분 문제 볼 때 우리 아들도 그러던데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칩니다. 맞았다고? 뭐로 치냐 그랬어. 왜 이것이 안 좋냐면 동그라미 친다 했지. 또 문제 풀 때요. 답을 탁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왜? 그대로 나온 것도 아닌데 문제는 계속 보면
자신을 숙달하면서 문항을 읽으면서 자기 머릿속에 돌리는 거야.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문집 보면서는. 그래서 이런 거 해놓으면요, 정신사 나와. 하지 말고, 그 문항에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딱 밑줄만 딱 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 답을 찾지 말고, 이 문항이 나한테 뭐를 물어보지 하면서 자기 머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는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문제집은 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경감 딸 때까지. 그 문제집이 좀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한 5년 봤는데 7개월 내에 출판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판은 좀 크고 좀 단단하다라는 출판책을 사가지고 10수년 동안 그 책 한 것만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년 한 권씩은 사야 되겠죠. 그 책을. 왜? 펄려가 바꿔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출문제가 추가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 요새가 10수년 동안 보게 되면 그 책 한 권이 내가 봤을 때는 몰라도 암기가 될 겁니다. 이게 내가 예전에 한 15, 16년 된, 10년 넘는 것 같은데,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입니다. 경감은 참고적으로 치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경감은 TO가 전구로 떨어집니다. TO가. 경위는 지방층으로 떨어지는데, 경감은 TO가 전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셉니다, 이게. 전국에 한 5명밖에 안 뽑아요. TO 그렇게 안 좋아집니다. 본래는 너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양반은 순경으로 된 게 아니고 운전병으로 들어왔어요. 옛날에 아주 나이 먹은 사람, 운전병으로. 경찰 운전병으로 들어와가지고 순경으로 전환한 사람이에요. 대구 분인데, 이제 경감 승기를 나한테, 내내 걔는 승기만 했다, 예전에. 경감 승기만 애들, 10여 년 전에. 책 한 권을 복사를 4권, 내 말 듣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4부를 복사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온 집에다 소배를 한 거야. 온 집에다가. 차에다 놓고, 계속 그거 본 거야. 40문제에서 한 2개 틀린대요. 그렇게 됐다. 거기서 한 1년 이상 봐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암기가 돼버리죠. 합격했어요. 울었어. 울 건데, 여러분 10수년 동안 봐보는 위치 되는 거야. 그 책. 아무리 경대 나온 애들이 정고 쪼개봤자 많이 본 놈한테는 못 당한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틀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 일단 그 문제 있고요. 이거 했구나. 그래서 이거 하셨고 내가. 시장이 아까 이제 직무평가 있잖아. 이걸 평정단이라고 합니다. 이거가 이미 끝났는데 담당자에게 이 순서 변경해 이렇게 했다고. 순서를 변경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직무 평정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정 순위가 뭐냐면 이제 평가해놨다 이 말이야. 평가에서 정해놓은 이 말이야. 평정. 응? 그러니까 직무 평가를 해놨을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담당자들이. 근데 시장에 와서 이거 바꿔. 그래서 바꿔. 당연히 뭐 하려고 승진이 바꿔져 버리죠. 순서가. 뭐가 돼? 직권 남용죄라는 겁니다. 맞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하여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 임용시켜라. 대상자에게 해라. 이것도 뭐가 돼?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상급 경찰관. 이건 더 조심합니다. 자, 경찰서장입니다. 서장이 A 경찰에게 수사 그만해 라고 하고 이 사건을 B 경찰관에게 너가 수사해라고 했다고요. 자, 봅니다. 이게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수사하지 마. 서장이 이랬어. 너 수사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전제는 직권을 좀 남용했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찰은 수사를 권리를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해당돼. 정확히 조국죄가 지금 재판받을 게 뭐가 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야, 너 A경찰 하지 마. B경찰 네가 해야 됐다고. 그럼 B경찰에 대한 직권남용 의무강제죄가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니, 경찰관은 법적으로 뭘 해야 돼? 수사를 해야 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서장이 의무 없는 시킨 게 아니잖아요. 비경찰에게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만 되는 거지. 알겠죠? 직권남용 강요죄, 즉 의무강제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거기 직권남용 요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강요라 쓰세요. 직권남용 강이 아니라 뭐야? 직권남용 강 요자가 빠졌네요. 집어넣으세요. 강요한단 말이에요. 강요죄는 아니다. 이건 종종 시험에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왜 강요죄는 아니라고? 경찰관은 수사를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요죄가 아니죠. 됐죠? 이렇게. 그 다음. 경찰이 말입니다. 입건이 수사죠. 수사. 입건. 수사도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범죄 수사를 빙자해서 수사 제출 명령서를 발부하여 서류를 민간인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야, 그좀 제출해봐. 수사가 시합도 안 됐는데 일부러 괴롭히려고 뭐가 돼?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의무는 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검사가 말입니다. 이제 수용자 있잖아요. 교도소 수감된 사람을 이제 검사는 부를 권한이 있어요. 불러서 수사할 권한이 있는데 수사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그 사람을 봐주려고 불러서 놀려고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좀 불러가지고 이제 검찰청 하루 종일 놔두면 편하잖아. 네 하고 싶은데 해라 그러면 그럴 목적으로 교도관에게 출석 요구를 합니다. 자, 검사는 얼마든지 뭐야? 교도관에게 그 수용자, 피의자를 만다? 검찰청을 데려올 권한이 있어요. 겉으로는. 근데 원래 왜 데려가야 돼? 수사하려고 데려와야 됐지. 수사할 것이 아니라 개인 목적으로. 와서 뭐 한다? 그냥 친분 쌓고 놀려고. 그럼 뭐가 돼? 당연히 직권남용, 뭐다? 의무 강제죄, 강요죄에 해당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6번째 별표. 너무너무 많이 나온 문제였습니다. 이건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틀리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6번째는 경찰관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경찰 시험에서는 소송법, 형법, 총칙, 각칙 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경찰관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구속하려고 피해자를 죄도 없는 사람이야. 구속하려고. 우리가 구속할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래가지고 이놈을 검사에게 제출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경찰관의 죄책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제 아까 허위로 한 것 다 빼고 이제 허위로 한 것은 뭐 허위 공무작성 될 수 있겠지 빼고. 그래서 우선 죄 없는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법률상 의무 없이 영장을 발부해서 이 사람을 뭐 한다? 구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속된 사람은 뭐가 돼? 자신이 돌아다닐 권리를, 신체의 자유의 권리를 뭐 한다? 방해한 거잖아요.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자, 판사,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어떤 범죄 사실에 의해서 이건 정당한 자신의 권한 맞죠? 근데 거짓말이었죠. 범죄 사실이. 거짓말이었잖아. 허위사실이니까.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뭐가 돼? 모르면 처벌 안 한다 했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뭐가 아니야? 직권남용죄가 맞기는 맞는데 이게 허위란 사실을 몰랐으니까 뭐 하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할 겁니다. 간접정범 10월 달에. 다음 주 10월 달이죠? 처벌 안 되는, 이렇게 처벌 안 되는 사람을 이용한 걸 뭐라 그래?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검사나 판사를 누가 이용을 했어요? 경찰관이 이용했죠. 그럼 경찰관은 직권남용죄 무슨 범위 돼? 간접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알았죠? 직권남용 간접정범으로. 이게 왜 이렇게 아주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6번은. 그 다음에 7번인데, 이거야 뭐 당연하죠.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감찰수사관에 지금 현재 군내에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데, 이걸 자기한테 보고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7번은 이게 왜 쟁점이 됐냐면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 수사, 국방부는 저 해군하고 관계없죠. 해군하고 관계는 별개 상급기관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자신에게 이거를 야 보고해, 이것이 지금 뭐다? 적법하냐 이게입니다. 저 이제 불법이면 아니죠. 맞잖아요. 불법이면 아니야. 요게 문제가, 그러니까 법무실장 권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국방부 검찰 수사관에게 야 나한테 와서 보고해 사전에, 이게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가 아닌가가 뭐가 됐다? 여기서는 쟁점화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공부할 때 편할 겁니다. 여러분 국방부 밑에가 뭐가 있어? 해군, 육군, 공군이 있잖아요. 국방부 밑에가. 근데 해군 법무실장이 과연 국방부 검찰 수사관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는가? 그래서 해군 법무실장 계급이 높습니다. 계급이 높으니까 가능하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8번째입니다. 세무공무원들 있잖아요. 세무공무원들이 일반 사람에게 8번째도 종종 나옵니다. 8번째. 과중한 납세 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 의무 이행기를 원래 이행기일보다 빠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청주 국세청 세무 직원이 내가 미운 거야.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연막해 버리려고 뭐 한다? 세금을 10,000원만 내야 되는데 뭐야? 20,000원 내게 한다 할지. 다음 달에 세금을 내도 되는데 이달에 내게 한다 할지. 이렇게 나에게 법적인 의무를 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뭘 이용해서? 직권을 이용해서. 뭐가 돼? 직권남용죄 해당됩니다. 알았죠? 직권남용죄. 그 다음입니다. 9번째입니다. 별표 절취입니다. 별표 절취입니다. 이거는요, 이따 뇌물죄 하겠는데, 이겁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합시다. 공무원 A가, 자, 업자라고 합시다. 그냥 업자 B에게 C라는 뭐라 그럴까요? C라는 뭐 소년 가장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공무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야 뇌물을 좀 줘라고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줘라고? 얘에게.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뇌물에 관한 범죄에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당사자라고 합니다. 사건 당사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러면 실제로 얘는 당사자가 아니죠. 여기를 뭐라 그래?
제 3자라고 합니다. 3자. 이것을 이 범죄인데 뇌물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3자에게 줘라 그랬죠. 그럼 이걸 뭐라고 했다 배울? 제 3자 뇌물 뭐라 그런다? 공여죄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뇌물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라 그랬어? 제 3자에게. 내가 왜 소년 가장을 해놨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 이따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꼭 소년 가장일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공무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뇌물이 뭐였냐? 엽자가 이제 만일에 현대건설이라고 합시다. 이 공사를 하면 현대건설은 하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반합니다. 이건 이제 하청업자입니다. 소년 가장이 이제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회의가 현대건설에게 야, 너 시하고 공사해, 계약해 이렇게 요구했다고. 그러면 제3자 뇌물 요구죄는 당연히 됩니다. 이건 되는데 문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왜 직권남용죄가 된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이제 얘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업자에게 의무 없는 시킨 거야. 얘하고 업자가 현대건설이 누구하고 계약은 현대 재량이잖아요. 맞잖아요. 얘하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자기 마음인데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누구하고 한 거야? 얘하고 계약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범죄는 거기를 물어본 게 아니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위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 행위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요구한 행위 하나잖아요. 야, 너 엄마 시하고 계약해 그랬잖아. 너 시하고 와서 계약해 이랬잖아요. 계약해 행위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죠? 야, 현대건설에게 야, 너 시하고 와서 계약해 이랬잖아. 계약해 이랬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죄는 몇 개죠? 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상상죄. 요게 물어봐요. 이 범죄가 죄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이게 상상적 경합이냐 아니 이것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헷갈려. 이게 왜? 말이 좀 길잖아. 그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모두 여기까지 주어져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야 직권남용죄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뭐를 물어보냐? 이 범죄가 상상적이냐 실체적이냐를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행위가 몇 개냐? 근데 국어학적으로 행위가 몇 개밖에 없어. 공무원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밖에 없어. 국어학적으로 야 계약해라고 요구했잖아. 이건 국어시험이야.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어시험이잖아. 행위가 하나잖아. 계약해. 요 말이 죄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행위가 하나고 죄가 2개 무슨 범위라고? 상상적이라. 이해되죠?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이제 아까 변양균 씨 사건입니다. 변양균 씨가 아까 이제 그 자신의 애인 신정아에게 이제 후원금 지급토록 해라.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째. 이 양반이 또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문화체육부 있잖아요. 그 공무원이죠. 문화체육관광부네. 문화체육부라든가.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찰이나 문화재에다 돈을 막 이제 수선비 같은 거 주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정부 부가 헷갈리더라고.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부. 그래서 이제 정책실장이 그 문화체육부에게 야, 어느 절에다가 그 수선비를 줘라 이렇게 했다고요. 여기 말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이제 정책시장이 말하니까 뭐야?
돈을 줬겠죠. 맞죠? 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절에다가 절을 뭐 수선하는데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돈을 줬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 뭐다? 권리 의무 강요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어떤 특정 사찰, 절입니다. 사찰의 절의 증개축 비용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주게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해당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장관이, 대경부 장관입니다. 대기업에 해상되지도 아니하고 회생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은행장에게 대출을 지시한 겁니다. 그 금감위원장 있잖아요. 금감위원장의 재경부 장관은 힘이 막강합니다. 그럼 그 장관이 야 A라는 기업에 대출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안 들으면 안 돼. 은행장 목 잘리니까. 문제는 여기가 뭐가 쟁점이 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만일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은 좀 정부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법 이론적으로 하면 뭐 한다? 장관의 명령을 따를 권한 의무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그래서 여기 쟁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장관이 지시를 한 거야. 또는 금감이 지시를 한 거야. 야, 어디에 돈 대출해줘 이랬단 말이야. 이것이 죄가 되냐는 겁니다. 문제는 쟁점이 뭐다? 이게 이 사람 직무권한에 속하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맞죠? 겉으로는 안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 변호사는 뭐다? 아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국채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위원장이나 이 장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는 거고 검찰 입장은 뭐야? 아니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냐는 실질 명령을 받아요. 명령 받습니다. 여기 쟁점이 된 거 쉽게 말해서. 알겠죠? 여기 유명한 어디 저축은행 부실 사건입니다. 뭐가 된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됐습니다. 권한에 속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장도 실질 금감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장관의 아닌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고소나 고발한 사건, 고발을 경찰 공무원이 신청인의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 시켜버렸습니다. 수사 범죄가 아니야 종결시켰다고. 이게 왜 직권남용죄가 아니냐면, 자, 그 고소한 사람이나 있잖아요. 범죄했던 그 신청한 진정 사건, 진정 사건을 제출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고소인은 또는 피해자는 나중에 우리가 헌법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권 있잖아요. 피해자 진술권 이런 권리가 있는데 단순히 고소나 고발한 사람은 고소 고발한 자의 자체의 법적 권리가 없잖아요. 피해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다? 경찰이나 검사가 이 신청 사건이나 이런 걸 내사 종결 또는 고발한 사건을 그냥 뭉개버렸다고 해서 뭐가 아니다?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경찰 새끼가 말이야 고소도 안 하고 내가 분명히 뭘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버린 거야. 뭐가 될 수는 있어? 직무유기는 될 수 있지. 안 했으니까. 그런데 또 직무유기가 또 되게 어려운 게 뭐였을까? 직무유기는 이게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참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을 처벌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1번 경찰 공무원이 신청 진정 사건 내사 종결한 것만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성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뭘 만들었어? 우성포 시간에 배운 게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범죄 인지가 없더라도 무조건 뭘 해라? 수사를 해라는 겁니다. 안 하면 뭐가 돼?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야. 혐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뭘 해야 돼? 수사를 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고발 사건의 검사가 불기소란 것은 뭡니까? 검사 공소제기 안 한 거야. 수사했어. 수사만 했어. 그리고 검사 공소제기 안 해버린 거야. 아무 죄도 아닙니다. 왜 아니다고? 고소인 고발인 자신의 어떤 권리가 없어요. 권리를 방해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여튼 직권이 남용된 거는 맞아요. 남용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로 처벌해야 될까? 2번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예전에 그 황금을 낳는 거 이거 휴대폰 아닙니까? 지금 휴대폰 이거 지금은 그래도 이제 통신사가 3개밖에 없잖아요. 맞지? 뭐지? SK, KT, LG 뭐 없잖아. 옛날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뭐 018도 있고 막 많았는데 그게 황금알라는 거래라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선정 방식이 쫙 그 선정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하면 정통부 장관이 합니다. 와가지고 갑자기 심사 방식을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다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뭐 A사가 1위, B, C가 있는데 야 정통부에서 관여를 하니까 장관에서 방식 바꿔서 C가 뭐가 됐어? 1번이 되고 A, B니까 B가 뭐가 된 거야? 두만 한다면 B가 탈락이 된 거겠지. 쉽게 말해서 B가 이제 뭐 한다? 아니 다 끝난 거라고 왜 정통부 장관이 지랄이야 해갖고 정통부 장관은 뭘 한 거야? 고소를 한 거라고. 이런 이제 큰 사건도 참고적으로 경찰이 안 합니다. 누가 해? 검찰에서 합니다. 지금 이제 수사 대통령 중칙도 경찰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검찰도 할 수 있어요. 주로 검찰이 많이 앞으로는 경찰도 할 겁니다.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수사할 수도 있었죠. 이게 죄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가장 쉽게 생긴 게 뭐야? 정통부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말이야, 장관이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말이야, 이미 선정된 순위를 뭐 하겠다고? 변경시켜버리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직권 남용이 되려면은 법적인 남용했다고 남용죄 되는 건 아니죠. 의무 없는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해야 되죠. 이 경우가 되려면 권리 행사 방해죄가 돼야 되는데 지금 B라는 회사가 탈락했잖아요. 근데 B라는 회사가 아직 완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휴대통신에 대한 선정자로서 권리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권리가 있었으면 탈락시켰으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겠죠. 근데 아직 완전히 선정된 건 아니죠. 아직 그 사람은 이동통신 사업체로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직권이 남용된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 이 사람이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공무원들의 그 인사평경 됐는데 바꿔버린 것은 공무원은 승진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내 승진 권리를 제가 방해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권리행사방 될 수 있어. 근데 얘는 아직 이동통신 사업체가 아니야. 권리가 없다는 거야. 직권은 남용됐지만 뭐가 아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아닙니다. 2번. 그 다음에
그래서 2번까지는 나오고요. 4번은 경찰직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경감부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가 4번입니다. 4번에 조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좀 고급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4번은. 이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을 하면서 분양받으면 또 떼돈 되는 거죠. 신청 자격을 어떻게 해놨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서를 받아오라,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제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쭉 받아와야만.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분양을 하나 받으려고 청주시장에게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했어. 이 새끼가 이유도 없이 안 써주는 거야, 추천서를. 왜? 밉다는 거야.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추천서를 못 받았어. 신청을 못 했죠. 성유를 한 거야. 경찰한테 고소를 해버린 거야. 왜 이유도 없이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야? 시장이란 직권은 뭐 했다는 거야? 남용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요, 왜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돼요? 내가 아직 추천도 안 받았잖아. 신청도 안 했잖아. 나에게 권리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야?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가 없지 않냐? 너는 아직 신청도 안 했지 않냐? 아무런 권리가 없지 않냐, 이 말이야. 나는 이 내용이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만일에 높게 본다면 발생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넓게 본다면, 멀리 본다면 네가 추천서를 얻었으면 내가 뭐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맞잖아. 근데 너가 추천서까지 안 써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방해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는 게 늦게 보는 게 아니라 좁게 봤단 말이야. 좁게 어떻게? 내가 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부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부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여기를 본 거야. 근데 글쎄, 이건 검사 잘못이야. 나 같으면 다른 쪽으로 보고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그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물고 들어진 게 아니고 뭐하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물고 들어있을 거야, 나는. 이해돼요? 이 사람 권리가 두 개 있잖아. 제일 먼저 뭐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야?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검사가 뭘 묻고 들어진 거야? 분양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거야. 추천서를 안 써줘가지고. 근데 신청할 권리가 전제돼야 되잖아. 그게 없는데 무슨 분양할 권리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시험에 옛날 문제인데, 옛날에 80년대 판례입니다. 근데 종종 나옵니다. 과거 이제 보안과 경찰관들입니다. 정보과 경찰관들. 지금도 정보과가 센가? 문재인 전까지요. 문재인 전입니다. 얼마 안 됐네. 경찰 중에 가장 꽃이 어디야? 꽃이 아니라 가장 파워가 막강하고 승진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정보과입니다. 정보과. 정보과가 왜 세? 만일에 청주 경찰서 정보과라면 하는 일이 뭐냐? 청주 시내 모든 돈 많고 힘세고 한 애들 뒷조사해 놓은 겁니다. 자료가 엄청나요. 맞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누가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보안대사 하는 건 불법입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은 적법이에요. 경찰은 자기 권한이야. 그게 보안사에서는 못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걸 안 한다 그러잖아. 민간인 사찰 앞으로 안 한다고. 경찰은 합니다. 검찰도 하고. 그래서 다 갖고 쓰니까 뭐야? 결론 어떤 힘이 세는 거야?
정보를 가져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 승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 승진할 때. 정보과 힘이 셌는데, 문재인, 근데 제일 고생은 누가 해? 형사과가 해, 형사과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바꾼다 하잖아. 검찰도 마찬가지야. 검찰은 공안부가 힘이 제일 셌어, 그동안에. 공안부가 이런 거 담당한다, 쉽게 말이고. 이제 형사과가 고생했는데, 바꾼다잖아. 일반 형사, 형사과 두 개가 있어요. 특수부가 있고 뭐가 있고, 일반 형사과가 있는데, 특수부가 뭐 하는 거냐? 재벌도 수사한대. 재벌, 고위 간부들. 그러니까 누가 힘이 됐어요? 특수부가 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재벌, 장관, 모든 비리는 다 특수부한테 있어. 다 모아놓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잘해? 승진을 잘하지. 왜? 아니, 대통령 비리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특수부를 서로 가려고 그러겠지. 검찰 승진하려면. 고생은 누가 많이 해? 깡패들 때려잡는 뭐야? 일반국. 문재인이 그걸 키운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키운 거 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과거 정보당 땅 경찰관이 이제 그 정당 있잖아요. 그 신민당입니다. 당사에 도청기를 설치해놨어. 뭔 소리가 들으려다가. 도청기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 경찰이 나는 이거 직권, 왜냐면 아니 이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경찰이 도청한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 나는 처음부터 직권남용죄 안 된다고 보는 건데 무죄는 아니죠. 왜? 주거침입죄는 되죠. 맞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했더니 도청 장치가 이미 사전에 발각이 돼버렸잖아. 도청 뜻 내쳤어. 그 신민당의 당 그 회의가 방해된 건 없지 않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죄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판,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기타 인신구속은 뭐냐면 이제 세관원들입니다. 세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한 경우 불법 체포감금죄인데 이 범죄는 다른 거 없고요. 거의 안 나옵니다. 모든 공무원이 아닙니다. 특수공무원이고 체포감금죄하고는 다릅니다. 체포감금죄는 일반 사람이에요. 공통점 둘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뭐한다? 내가 여러분을 불법으로 감금하면 뭐야? 그냥 감금죄예요. 그럼 내가 경찰이야. 그럼 뭐가 돼? 불법 감금죄가 됩니다. 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불법 감금죄가. 그리고 이제 기타 속에 그 민사 집행관 있잖아요. 민사 집행관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라는 민사소송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를 집행관실에 감금하면 뭐가 돼? 불법 감금죄 또는 체포죄가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사람을 감금하면서 그 사람 권리까지 방해했다면 당연히 죄가 두 개가 되겠네요. 직권남용죄와 권리행사. 이 범죄 미수범 처벌하고 125조 폭행가혹죄는요. 경찰이나 재판, 검찰이 그 피의자에 대해서 폭행가혹행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뭐한다? 고문한 겁니다. 고문. 이게 폭행가혹행인데 이거는 다른 거를 조심한 게 아니고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경찰 측에서. 이건 직무상 행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형사 A가 술집에서 옆 손님하고 싸움에서 두들겨 팬 겁니다. 죄책이 뭐야? 그냥 폭행죄입니다. 폭행가혹행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다? 수사하면서 고문행위 하는 겁니다. 고문. 수사하면,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직무와 이 하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문이라는 게 폭행만 있습니까? 음식 안 주고 잠 못 자게 하고 추행 다 이것도 뭐다? 고문이겠죠. 이제 보면 될 거고. 선거방해죄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검찰, 경찰, 군의직 공무원. 다른 공무원 아닙니다. 특수공무원들도 검찰, 경찰, 군의직에 있는 공무원이 선거를 방해한 거 뭐라 그래? 선거방해죄라고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입니다. 옳은 거. 아까 그 교도소장이 교도소 계장이죠, 계장. 호송하면서 도망간 거니 고의 없었죠. 유기죄 아니고. 정통부 장관이 그 사업자 선정에 대한 직권을 남용해서 채점 심사의 병식을 변경했다고 해서 남용되는 건 아니고. 3번, 이건 이따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읽어봅니다.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고 뇌물은 언제 받았습니까? 공무원 지위를 떠난 후에 받았습니다. 국학지로 봐야 되니?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언제 했어? 공무 중에 하고 공무원 중에 돈은 언제 받았어? 공무원직을 떠나. 그걸 뭐라 그래? 사후 수뢰죄랍니다. 사후. 공무원 그 부정행위를 한 후에 받은 거죠? 사후. 그래서 뭐가 아니야? 이따 할 겁니다. 수뢰죄 아니에요? 이게 무지하게 틀립니다. 이 3번 문항이. 왜냐하면 공무원이 말이야 뇌물 받았잖아. 수뢰죄지. 아니에요. 수뢰죄가 아니라 뭐라 그래? 사후 수뢰죄라고 하면 이따 할 거야. 사후 수뢰죄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뇌물할 때 할 겁니다. 뇌물은 뭐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된다. 이따 보도록 하고. 2번 직무유기죄. 그냥 1번 찍어버려도 되겠다. 상상직자가 맞는다 그랬었죠. 경찰관이 증거물 돌려준 것은 증거인멸죄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찰관이 훈방해버린 거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직무유기죄. 직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설사 그 위법하더라도 유기죄는 아니고, 아까 농지 불법 전용 나오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는 무슨 범위다? 실체적인. 이렇게 4번. 이거 두 개예요. 3번. 직무에 관한 범죄다. 적절치 않은 것은 나왔어요. 1번. 당연히 그 직무유기죄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2번. 경찰서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경무원에게 수사를 중단, 다른 경찰관이 하게 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되죠. 근데 뭔 아니라 했어 아까? 직권남용 강요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쉽게 나온 거예요. 답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수사상 기밀 누설이 했으니까 뭐가 돼? 비밀 누설죄고. 그 다음에 4번. 그 교육기관 장이 징계 결의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가 아니야? 직무유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방임한다는 고의, 유기한다는 고의를 써야 된다. 경찰직은 작년 4월에 나왔네요. 이렇게 많이 나온 범죄는 아닙니다. 공무원 직무인데 역시 뇌물에 관련돼 있는, 뇌물 이따 할 겁니다. 그것도 잇따라. 적절 2번. 직무유기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의 일체의 경우가 아니라 뭡니까? 안 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번이 틀렸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것은 공무원 비밀엄수 침해에 의해서 위험하게 되는 이익,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뭐 읽어보면 될 거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적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위법인 경우, 이런 걸 말하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오늘 가장 핵심인